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축 인허가를 하다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만이 아니고 이제 주변 교통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이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이제 단순히 절차를 넘어서 단순히 이제 평가 대상이라는 절차를 넘어서 건축 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출입구 위치라든지 진출입구 동선, 도로 확보, 그러니까 뭐 감속차로나 가속차로 등 이런 설계 방향에 큰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설계 초기 단기부터 반드시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체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하셔야 되고, 오늘은 교통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과 면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통촉진법을 보시면은 제2조 정의에 교통영향평가란이라고 해서 제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통영향 평가라는 게. 또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 실시 지역 및 사업은 도시교통 정비 지역 또는 도시교통 정비 지역의 교통 권역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시에 이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도시교통 정비 지역 또는 도시교통 정비 지역의 교통 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고시를 보면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7조 교통영향 평가의 심의가 있는데, 교통영향 평가는 이제 평가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이제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평가를 하게 되고, 건축위원회하고 동일합니다. 보완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안 가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교통영향 평가 심의에 따라서 이제 불가하다, 재심의 받아라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보시면은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13조 2에 대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법 15조 1항 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조 1항 11호인데 15조 1항 11호 보시면은 건축법에 따른 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죠.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경우에는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의료,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대부분의 건축물, 그냥 건축물은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통영향 평가 대상의 범위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대상은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대상이 되더라도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 일정 규모 이상 돼야지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제 대상 사업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따라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거다 보니 이제 면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보시면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 범위와 지금, 자, 여기 보시면 교통영향 평가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 평가의 제출 심의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 각 지자체의 이제 평가 범위가 별도로 있으니까 지자체 평가 범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개발 사업인 경우가 있고요. 보시면은 건축물 있습니다. 단일 용도 건축물이 있고 복합 용도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발 사업보다는 도시 개발의 도시 개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사업 분야보다는 이제 산업단지나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관광단지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체육시설 설치, 민간 투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건축물인 경우에 단일 용도인 건축물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상들 있죠? 보시면은 공동주택인 경우, 1, 2종 근생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도별 건축 종류가 있어요. 용도별 건축해서 이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의 가목에 따른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해당이 되는데 공동주택 중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동주택이더라도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도시교통 정비 지역이 있고 교통 권역이 있는데 도시교통 정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교통 권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9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용도별로 면적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공동주택보다는 같은 면적이라도 이제 상업지역, 상업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면적이 작습니다. 예,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6천까지 돼 있어요. 6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6천 제곱미터나 9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복합 용도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판매시설하고 같이 있는 또는 공동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죠.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이때 복합 용도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축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용도의 건축물인 신축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부지의 제2호 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식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사례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용도는 이제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쭉 내리면 교통영향 평가 면적 기준 예시라고 해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주택이 면적이 이제 8천 제곱미터, 기준은 8천 제곱미터고 기준이 3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2천 제곱미터인데 기준은 이제 1만 제곱미터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8천 나누기 3만 하시면 0.267, 근린생활시설은 2천 나누기 만 하시면 0.2가 나오죠. 여기서 합계하면 0.67, 467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을 곱하면은 4,67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치로 봤을 때는 만 제곱미터보다 작기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기준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산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뭐 산식을 그 일부 블로그에서는 요 산식을 만들어내는 그 숫자만 넣으면 이제 계산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사전에 건축주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 왜냐하면 이게 교통영향 평가라는 게 저도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으로 있기는 하지만 교통영향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시간도 꽤 걸리고 그리고 심의를 받는 과정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건축 허가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반영하는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에 교통영향 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정도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하면 교통영향 평가는 단순히 절차가 아니고 출입구 위치와 차량 동선, 완화차로 확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속차로나 감속차로,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가속차로나 감속차로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이렇게 있고 저희가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출입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차량 출입구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인도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도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인도를 조금 꺾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차량 감속을 하면 뒤에 차가 밀리기 때문에 안쪽으로 감속 차로로 들어와서 이제 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가 나갈 때도 어느 정도 속도를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 가속 차로를 만들어서 다시 본 차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내부의 차량 동선, 그다음에 통행로의 넓이 등 건축물 내부 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 이제 위원회 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건축물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판단을 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교통영향 평가다라고 하시면은 뭐 통로의 폭이 이제 6m가 아니고 뭐 6.3m라든지 6.5m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넓혀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영향 평가 면적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해당 지자체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서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 한산값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복합 용도인 경우에는 더더욱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영향 평가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이게 내용이 법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도시교통 촉진법에는 건축물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이제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건축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